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때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발전소 관련 내용이 담긴 USB가 북측에 전달됐다는 보도에 정치권이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사실무근이라며 즉각 반박에 나섰고 야당은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WHO 조사팀이 중국 우한을 찾아 코로나19 기원을 밝히기 위한 본격 조사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우한은 진원지가 아니라며 발원 증거를 찾기 어려울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에 두고 내린 가방을 찾아달라며 손님이 택시기사에게 수차례 전화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이 든 가방이었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주에선 출산 직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산모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기는 다행히 음성인데요. 산모와 아기의 감염 가능성 어떻게 봐야 할지 JTBC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개발로 지정된 주택가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여러 집들이 좁게 붙어 있다 보니 이웃 가족에게까지 피해가 번졌는데 추위를 달래기 위해 켜놨던 석유 난로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입니다. 주연 곽동화 기자입니다. 충남 청양에 있는 한 공원 근처에서 여성 2명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에선 한 60대 남성이 산에 오르다 심정지 증상을 보여 헬기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상진 기자입니다. 승객이 두고 내린 가방 때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택시기사분의 제보가 왔습니다. 가방을 돌려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운행에 방해될 만큼 수십 차례 전화와 문자에 또 사례비까지 주겠다며 독촉했다는데 왜 그토록 가방을 다급하게 찾았던 건지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조사팀이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보고된 곳인 우한의 수산물 시장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중국 전문가들은 증거를 찾긴 어려울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지성 특파원입니다. 일본에선 이맘때부터 화분증이라 부르는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증세가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매년 5명 중 1명이 겪을 정도로 대표적인 봄철 질환인데 하필 이 알레르기 증상이 코로나 감염 증상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도쿄에서 유성재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다음 달 5일 열립니다. 야당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 뒷얘기를 듣겠다는데 여당은 황당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일요일 8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